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 지표가 대학별 환산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반영 영역이 4개냐, 3개냐, 2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영어나 한국사 반영 방식은 어떠냐로 대학별 환산 점수에 영향을 주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물론 이제 활용 지표도 중요하고 반영 영역 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꽃은 영역별 반영 비율과 영어 한국사 반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총점 기준의 접근에 한계가 있고, 그 총점 기준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동일한 총점이어도 영역별 점수나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부분하고 탐구 영역, 반영 과목 수까지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대학별 환산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다라는 점,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캡처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캡처 해두시면 요 부분 딱 캡처 해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잘 해두시면 전체적으로 될 텐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는 진짜로 이론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잘 모르니까 그럼 실제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활용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두 명을 볼까요? 이 A 친구랑 B 친구랑 한번 볼까요? 성적 한번 보세요. 어떤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국어, 수학, 생윤, 사문, 국어, 수학, 수학, 생윤, 사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급으로 봐도 뭐 이렇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얘네 둘이 또 표점 합은 같아요. 표점 합은 같습니다. 표점 합은 같은데 밑에 친구는 백분위가 250.5고 위에 친구는 253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동일 표점에서도 지금 A 친구가 B 친구보다 표현 점수는 같지만 백분위는 A 친구가 더 좋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A 친구는 백분위 반영 대학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B 친구는 표점 반영 대학에 그래도 가는 게 그나마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영어가 2등급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한국사는 감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숭실대와 국민대의 환산 점수를 뽑아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A는 숭실대 환산 점수는 867.03이 나오고 국민대 환산 점수는 87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숭실대 환산 점수는 868.75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대 환산 점수로는 87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숭실대에 가면은 B가 이기고 국민대로 가면은 A가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물론 국민대와 숭실대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른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 국민대와 숭실대가 각각 활용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활용 지표는 국민대는 백분위를 사용하고 숭실대는 표현 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국민대에 가면 A가 B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둘이 표준 점수 합은 같았기 때문에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숭실대 쪽에 BI가 숭실대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여기서 숭실대와 국민대의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게 뭐 때문이다. 활용 지표 때문인 거구나. 그래서 활용 지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왜 이렇게 될까를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사이트에서 다 계산해줘요. 계산을 해주는데, 그럼 넌 이걸 왜 설명하냐?
이 앞에서 이미 총합의 부분에서 얘는 백분위가 유리하고 A는 백분위가 유리하고 B는 백분위가 좀 불리하니까 그래도 표준점수 쪽에 대학을 가는 게 더 좋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모의 지원 사이트들의 점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둬서 생각들을 잘 해두시면 전체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되게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백분이랑 이 표준점수의 활용 지표라는 건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현상이 제가 아까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점수 구간에는 표준점수는 1점씩 떨어지는데 백분위는 2점씩 떨어지는 게 있고 어느 점수 구간에는 표준점수가 1점씩 떨어지는데 백분위는 동일한 구간도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실제로 전년도 수능 국어는 백분위 100에 표준점수가 9개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백분위 100에 표준점수 9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점수 상으로 따지면 원점수 만점을 받은 친구랑 원점수 뭐 92점 정도 받은 친구가 전부 다 백분위로는 100인 거예요. 근데 표준점수로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